저기를 보면은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바글바글한 자전거. 전에는 여기 누가 앞에다가 여기 자전거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길목마다 자전거가 서 있는데 문득 자전거가 길을 막고 있으면은 내려서 전기 자전거를 치우고 다시금 가야 되고 뭔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꽤나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으로부터 뭔가 분노가 생기기도 했어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같은 분노.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분노란 무엇인가? 우리는 혹은 저는 어디서 어떤 거에서 분노를 느끼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신기한 지점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것들이 원래부터 저랬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여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뭔가 해결 지점들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저런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고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분노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왜 불편하게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지? 좀 더 깨끗하게 세울 수는 없을까? 상대방을 혹은 다른 일을 고려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것뿐만 아니라 회사 가는 길을 지나가는데 비포장된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사실 어느 정도 다니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옆에 공사를 하면서 비가 오고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흙이 쓸려 내려갔죠.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돌들이 남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자전거를 타기가 엄청 힘들어졌어요. 자전거로 지나가면은 막 푹푹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 상황을 느끼면서도 똑같이 좀 뭔가 아쉬움이라 해야 되나? 그 뭔가 화가 조금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원래도 좋았는데 뭔가를 자꾸 했는데 안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어디서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그냥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거려나요? 근데 또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해가 되면은 분노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해가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그 미묘한 지점, 대체 그건 어디일까요? 누군가가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하면은 그 사람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이만큼 안 하지? 하고 분노가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결국에는 실질적인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가지고 온 대상이 있으면은 저는 분노라는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하게 느끼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온 대상이 있다고 제가 느낄 때 그 대상에 대한 분노가 드는 거겠죠. 근데 그 대상은 단순히 생물이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름에 옷을 벗는데 옷이 막 안 벗겨져가지고 예전에 너무 막 화가 나서 옷을 막 찢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내 옷은 강하더라고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중학생의 저는 춤을 췄죠.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면은 더 이상 분노를 안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된다는 건 어쩌면은 그 대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불편함이 없으면은 결국 분노라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은 그 대상,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일부러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까요? 물론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까워지면은 장난을 치고 괴롭히면서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난이 아닌 누군가를 화나게 하기 위한 불편함을 주는 이야기를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 다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다만 그 이유가 우리 마음에 닿지 않을 때
그거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될 거고, 우리 마음에 닿는다면은 그 대상은 이해 가능한 존재가 되겠죠. 제 이런 가정에 따르면은 세상의 분노를 적게 느끼는 사람은 대상을 지칭하는 걸 잘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혹은 굉장히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저라는 사람을 망치고 또 이것이 타인에게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을 너무나 드러내서는 서로와 교류하기 힘든 이 사회에서 저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격하려는 대상을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만약에 분노해도 되고 공격해도 되면은 저한테는 사실 이해라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제 감정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저의 주체성이나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상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의식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제 분노가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이 이 사회에서 저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는 거고, 이 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뭐 무의식대로 한다고 뭐 남을 무조건 공격하고, 그리고 그 공격이 무조건 저의 승리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제 공격이나 제 무의식이 어쩌다가 발현되었을 때 그것들이 의식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려움들을 절제하고 살아갈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컨트롤하고 잘 조절하려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게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진다면은 이 삶을 누가 어려워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감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될 테니까요. 문득 길을 가다가 생긴 자그마한 불편함과 왠지 생길 것 같은 분노를 이렇게 꼬집어서 하고 하다 보니 제 주체성과 제 의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게 됐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과연 이 이야기들이 영상에는 어떤 식으로 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잠자리가 있는데 참 예쁘네요. 저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이야기들 꽤나 논리적으로 전개한다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결국 논리적이다 라는 것도 그냥 어떤 기준에서만 보면 그렇지, 제가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그것조차 누군가한테는 별로 없겠지만 의미가 되고, 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또 사람 간의 소통이고 대화고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어요? 네, 오늘 날씨도 진짜 좋네요. 그럼 오늘도 어쨌든 좋은 하루.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의 멋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진짜 땡볕이지만 너무 멋지고